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나이지리아 외딴 마을에서 첨단 장비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일본 기술진, 원인 불명으로 철수, 독일 엔지니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도주, 한국 전문가팀조차도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라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무언가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숨기려 했던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데올라입니다. 나이지리아 아다마와 주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날 2023년 3월 15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일본 굴착팀이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저는 무작정 팀장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제발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제 손톱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놓칠 수 없다. 아데올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화강암층이 너무 두꺼워요. 우리 장비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일본 팀장 다나카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다나카 상, 당신들이 못하면 누가 해요?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했잖아요. 옆에서는 오두 촌장님이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인들도 트럭 앞에 드러누워 길을 막았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밟고 가세요. 어차피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절규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사흘 전에 5살 딸을 잃은 은케치 엄마였습니다. 다나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20m를 팠어요. 3개의 드릴이 부러졌고 펌프 2대가 고장났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울부짖었지만 일본 팀원들은 이미 트럭에 오르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트럭 앞을 가로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트럭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매달렸다가 결국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뜨거운 모래 위에 엎드린 채로 트럭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엄마. 7살 아들 케미가 제 옆에 와서 등을 토닥였어요. 10살 딸 치노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늘을 보며 외쳤어요. 신이시여, 왜 우리만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절규가 메아리처럼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희망이 떠나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트럭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미래가, 아이들의 생명이 멀어져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2022년 9월,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웃집 아다무의 3살배기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물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왕복 20km를 걸어서 길어온 강물이었어요. 점점 말라가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악몽이 시작됐어요. 10월에 2명, 11월에 1명, 그리고 12월에는 쌍둥이 자매가 하루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모두 10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어요. 이건 전염병이 아니에요. 오염된 물 때문입니다. 미국 USAID 조사팀이 내린 결론이었죠. 그들은 즉시 우물굴착을 시도했어요. 20m만 파면 깨끗한 지하수가 나올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그들은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15m 지점에서 단단한 안반층을 만났거든요. 다음은 프랑스 개발청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지점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지질 구조는 처음 봅니다. 마치 철갑 같아요. 중국 건설회사는 아예 대형 장비를 동원했어요. 굉음을 내며 땅을 파들어갔지만 40m에서 멈췄습니다. 폭발라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2달 전 일본 국제협력기구 지카가 왔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정말 기대했어요. 일본이라면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터널을 뚫는 그들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갔고 깊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50m, 70m, 90m. 마을 사람들은 매일 굴착 현장에 모여들었어요. 100m를 넘어서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고지예요. 곧 물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120m에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마저 떠났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물 때문에 죽은 5 아이의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케미와 치노를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언제 이 아이들도 아픈 물을 마시고 쓰러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요. 새벽 4시,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케미와 치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통 4개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마을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치고 절망적인,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엄마들의 얼굴. 오늘은 더 일찍 가야 해요. 어제는 물이 너무 적어서. 누군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힘조차 아껴야 했거든요. 왕복 20km. 매일 5시간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출발해야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었어요. 물통을 머리에 이고 걷는 동안 목과 어깨가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은 건 더 큰 절망이었어요. 물이 또 줄었네. 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갈색 진흙탕 물이 겨우 종아리 높이만큼 고여 있었어요. 그나마 윗물은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퍼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바닥에 진흙 섞인 물뿐이었죠. 이걸 어떻게 먹어? 막내를 업은 젊은 엄마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통에 담았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머리 위 물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고 해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니 케미가 목마르다고 울고 있었어요. 진흙투성이 물을 천으로 여러 번 걸렀습니다. 그래도 색깔은 여전히 탁했어요. 끓여서 식힌 후에야 겨우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죠. 학교 가야지. 신호에게 말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도 물 기르러 가야 해요. 수업 시간에 늦을 거예요. 10살짜리가 포기한 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또 가야 해요. 하루 2번, 때론 3번. 그렇게 하루가 물 깃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삶일까요? 그저 생존일 뿐이었어요. 일본 팀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또 한 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번엔 옆 마을이었지만 소식을 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죠. 이사 가야 하나. 남편 오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갈 곳도,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트럭이다. 트럭이 오고 있어.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2대의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트럭이 멈추고 8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동양인들이었지만 일본인과는 달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현지어로 인사했어요. 나이는 40대 정도, 이름은 이매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모두 촌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우물을 파러 왔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어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누군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포기했어요. 당신들이 뭔데요? 이매빈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차가운 반응은 예상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도.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희망을 주고 떠나는 거, 이제 지쳤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요. 다른 여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숨었고요. 한국팀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젊은 팀원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송재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조사만 하고 갈게요. 파지는 않을게요. 조사요? 네. 왜 다들 실패했는지 알아보고만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만이라면.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한국팀은 정말 달랐어요. 다른 팀들이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내리고 굴착을 시작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2주일 동안 그저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임혜빈 씨와 최도윤이라는 지질 전문가는 매일 다른 곳에 흙을 파서 조사했습니다. 작은 기계로 뭔가를 측정하고 지도에 표시하고 사진을 찍었죠. 저 사람들 이상해. 일본 팀이 판 구멍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 오쿤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견디다 못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조사하는 거예요? 최도윤 씨가 흙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어요. 왜 모두가 실패했는지 알아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네. 똑같이 하면 똑같이 실패하겠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한국팀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큰 종이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지역 지하는 3개의 안반층으로 이뤄져 있어요. 임혜빈 씨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죠. 미국 팀은 여기서, 중국 팀은 여기서, 일본 팀은 여기서 막혔어요. 모두 같은 안반층입니다. 그래서요? 촌장님이 물었어요. 하지만 여기, 그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안반층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곳이에요. 깊이 파야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일본 팀도 그런 말 했어요. 결국 실패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그때 송재현 씨가 덧붙였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태도가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가 말을 꺼냈지만 케미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저씨들은 왜 여기 왔어요? 송재현 씨가 웃으며 무릎을 꿇고 케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다른 아저씨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요. 이 주일의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한국팀이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위치는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마을 외곽,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언덕 아래였어요. 정말 여기서 하실 거예요? 네. 여기가 최적의 장소예요. 굴착 준비를 하는 동안 한국팀은 계속 마을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이들이 어떻게 아픈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들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물이 귀했어요. 임혜빈 씨가 말했어요. 전쟁 후에는 모든 게 부족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굴착이 시작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길은 갔어요.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30m 통과. 송재현 씨가 소리쳤어요. 첫날 치고는 꽤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죠. 일본 팀은 첫날에 40m까지 팠었거든요. 둘째 날 50m, 셋째 날 65m. 순조롭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희망을 품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와, 벌써 70m야. 케미가 매일 현장에 가서 숫자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저씨들이 말했어요. 곧 물이 나올 거래요. 케미야, 너무 기대하지 마. 제가 말했지만 아이의 눈은 반짝거렸어요. 한국 팀의 일하는 방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본 팀이 빠르고 정확하게 일했다면 한국 팀은 느리지만 꾸준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장비를 정비하고 매일 밤 회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해요?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서두르면 실수예요. 우린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최도윤 씨의 대답이었죠. 일주일째 드디어 80m를 넘어섰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엔? 쉿, 조용히 해. 말하면 안 돼.
희망을 입 밖에 내는 걸 두려워했어요. 마치 말하면 깨질 것처럼요. 85m에서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딱딱한 층이 나왔어요. 드릴 소리가 달라졌어요. 금속이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시작이구나. 다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였죠. 한국 팀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각도를 조금 틀어봐요. 아니, 그럼 더 깊이 가야 해요. 괜찮아요. 우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몇 시간의 토론 끝에 그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드릴의 각도를 15도 틀어서 다시 시도하기로요. 그게 될까? 마을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지만 한국 팀은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각도를 튼 드릴이 다시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딱딱했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90m. 이틀 후 드디어 90m를 돌파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일본 팀도 못 넘은 깊이였거든요. 엄마,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신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직 몰라. 더 지켜봐야 해.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95m, 100m, 100m 돌파. 환호성이 터졌어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매빈 씨는 진정하라고 손짓했어요. 아직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굴착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팀과 마을 사이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축구였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송재현 씨가 아이들과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케미와 몇 명뿐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죠. 패스, 골, 골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한국 팀원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골키퍼가 되고 이매빈 씨는 심판을 봤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해요. 케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쿤도 어느새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한국 팀은 특별한 걸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면이에요. 한국 음식이죠. 처음 보는 음식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 끓이자 매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상한 냄새. 신호가 코를 찡그렸지만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맛있어요. 매워도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점심시간이 특별해졌어요. 마을 여인들이 나이지리아 전통 음식을 가져오면 한국 팀은 그들의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건 졸로프 라이스예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죠. 제가 가져간 음식을 한국 팀원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가 뭐예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저녁이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한국 팀은 그들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도 전쟁 후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었죠. 이매빈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날 밤, 최도은 씨가 기타를 꺼냈어요. 노래하는 거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 팀도 그들의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저씨들은 왜 맨날 웃어요? 케미가 송재현 씨에게 물었어요. 웃으면 힘이 나거든요. 케미도 많이 웃어요. 물이 나오면 더 많이 웃을 거예요. 이런 교류가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이 아프면 약을 가져다 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어느 날 밤, 오쿤이 말했어요. 뭐가요? 진심이 느껴져. 단순히 일만 하러 온 게 아니야.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엔 아이들과 놀아주고 마을 일도 도와주는 그들. 특히 이매빈 씨는 매일 밤 굴착 지점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왜 그렇게 신중해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패하면 당신들이 받을 상처를 알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110m를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드릴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하루에 1m 찐도가 나가면 다행인 수준이었죠. 안반층이 예상보다 두꺼워요. 최도윤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115m에서 첫 번째 드릴이 부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예비가 있어요. 한국팀은 침착하게 드릴을 교체했지만 이틀 후 그것마저 손상됐어요. 이제 마지막 드릴이에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패턴이었거든요. 120m. 일본 팀이 포기했던 바로 그 깊이에 도달했을 때 드릴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꽝. 꽝. 드릴이 안반에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무리하면 안 돼요. 이매빈 씨가 급히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한국팀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안반층은 화강암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해요. 각도를 더 틀어볼까요? 아니면 옆으로 우회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 장비로는 무리예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일본 팀도 최신 장비로 실패했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 송재현 씨가 반박했어요. 여기 사람들 얼굴 봐.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야. 논쟁이 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체념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밤이 깊어지도록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목소리만이 그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다음날 아침, 이매빈 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의 얼굴은 밤을 새운 티가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반층이 예상보다 두꺼워서. 됐어요. 모두 촌장님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그만하세요.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싫어요. 깨끗하게 끝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엄마. 케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저씨들도 떠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송재현 씨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케미와 친호는 울면서 집에 들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또 다시 실패. 또 다시 절망.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한국팀이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매빈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예상했던 결과일 뿐이었죠. 이해합니다. 가세요. 촌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한국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펌프, 측정 장비들이 하나둘 트럭에 실렸어요. 이상했어요. 다른 팀들이 떠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매달렸는데 이번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엄마, 왜 아무도 안 말려요? 신호가 물었어요. 이제 지쳤어. 우리 모두. 그때였어요. 송재현 씨가 갑자기 뛰어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케미랑 친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팀들은 그냥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짐을 거의 다 실었을 때 케미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아저씨, 송재현 씨에게 달려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종이접기로 만든 작은 새였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한국 가서도 우리 기억해주세요. 송재현 씨가 무릎을 꿇고 케미를 안았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 약속해. 그 모습을 보던 이매빈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먼 곳을 바라보더니 팀원들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이매빈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주일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어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요.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해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기, 그가 마을 외곽 언덕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바위 형태가 뭔가 이상해요. 혹시 지하 수맥이 다른 방향으로. 팀장님, 무리예요. 다른 팀원이 말렸어요. 우리 장비도 한계고 예산도 내 책임으로 할게. 회사에는 내가 설명할 테니까. 팀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미쳤어요?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도 이대로는 못 가. 이매빈 씨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여기 아이들 얼굴 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 그때 한국 팀이 마을 공동묘지 쪽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죠. 최근에 세워진 것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매빈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게 다 아이들 무덤인가요? 네. 지난 1년 사이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가서 비석 하나를 만졌습니다. 신우쿠, 2018년생, 2023년 사망, 5살. 물 때문에 죽은 아이였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이매빈 씨가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안 가? 우리 안 가? 팀원들이 놀랐어요. 팀장님, 이대로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는 트럭으로 가서 짐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쳤어? 회사에서 뭐라고 할 건데? 알아서 할게. 가고 싶은 사람은 가.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팀장님. 저는 가족이 기다려요. 이해해. 가. 네 명이 떠났어요. 남은 건 이매빈, 최도윤, 송재현, 그리고 한 명의 엔지니어뿐이었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최도윤 씨가 물었어요. 끝까지 해보자.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매빈 씨가 케미와 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한국에. 만약 제 아이가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다면.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누군가는 끝까지 해줬으면 하겠죠. 그날 밤, 4명의 한국팀은 다시 지도를 펴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안반을 정면으로 뚫는 건 포기하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럼? 우회로. 안반층 사이의 틈을 찾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케미가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들이 안 갔어요. 그래, 안 갔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실패를 인정하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닌, 그저 우리를 위해 남은 사람들. 이번엔 달라질까요? 오쿤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긴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작업이 시작됐어요. 수직으로 파는 건 포기합니다. 대신 비스듬히 나선형으로 파내려 갈 거예요. 최도윤 씨가 새로운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반층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엔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나요? 인력이 부족해요. 장비 운반이나 야간 감시를 맡겨만 주세요. 청년들이 자원했어요. 24시간 교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한국 팀이, 밤에는 마을 청년들이 보조 작업을 했어요. 조심해. 각도가 틀어지면 안 돼.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드릴이 안반에 부딪힐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도는 느렸지만 꾸준히 깊어졌습니다. 125m, 130m. 안반을 피해가고 있어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릴이 과열되고 있어요. 이런 각도로 계속 작업하니까 냉각수를 더 써야겠네. 냉각수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때 마을 여인들이 나섰어요. 우리가 물을 가져올게요. 방에서. 그럼 식수가. 괜찮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매일같이 물을 길어다 나르던 여인들이 이제는 드릴 냉각수를 위해 물을 날랐어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140m에서 또 안반을 만났어요. 이번엔 피할 수 없어요. 너무 넓어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조금만 더 해봐요. 송재현 씨가 간청했어요. 그때 최도윤 씨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안반. 뭔가 달라요. 촘촘히 조사해보니 안반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어요. 여기로 파고들면 위험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일한 기회예요. 또 다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게요. 모두 촌장님이 나섰어요. 위험하더라도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이 재개됐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균열을 따라 파들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작업. 한국 팀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 임혜빈 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응원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적을 기다렸어요. 150m를 넘어서자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끼릭, 끼릭. 안 좋아요. 베어링이 나간 것 같아요. 엔지니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뭔가 달라졌어요. 최도윤 씨가 소리쳤어요. 드릴이 갑자기 부드럽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반을 통과한 것 같아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155m, 160m. 그때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이건 임혜빈 씨가 측정기를 확인했어요. 수압. 미세하지만 수압이 감지돼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물이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하지만 드릴이 끼익.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드릴이 멈췄어요. 안 돼. 이제 한계예요. 더하면 완전히 부서져요.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물의 징후는 보이는데 장비가 한계에 도달한 거죠. 어떻게 하죠? 모두가 임혜빈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장비가 완전히 망가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해주세요. 모두 촌장님이 말했어요. 망가져도 좋아요.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임혜빈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그가 모두를 둘러봤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실패하면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임혜빈 씨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지막 도전.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 드릴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끼익, 끼익.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168m. 갑자기 드릴이 텅 빈 공간을 만난 것처럼 쑥 들어갔어요. 뭐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구구구. 땅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뒤로. 임혜빈 씨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미처 피하기도 전에 콸콸콸. 거대한 물줄기가 땅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물이야. 물이 나왔어. 20m 높이로 치솟은 맑은 물. 마치 땅속에 갇혀있던 생명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어요. 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함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야. 진짜 물이야.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놀았어요. 케미와 치노도 물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받았어요. 맑고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물이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이 땅에서 솟아난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모두 촌장님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남자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송재현 씨가 임혜빈 씨를 끌어안았어요.
한국팀 4명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마셔봐, 마셔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조심스럽게 물을 입에 대본 사람들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달아. 물이 달아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야. 물줄기는 계속 솟아올랐어요.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흐를 것처럼. 이매빈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데올라 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저도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마을은 축제의 도가니가 됐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목마름 없이 실컷 마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케미가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이 준 첫 번째 선물은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팀은 떠나지 않고 펌프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냥 구멍만 뚫고 가면 안 되죠. 제대로 써야 해요. 깨끗한 콘크리트로 우물을 만들고 수동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개의 수도꼭지도 만들어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 물을 쓸 수 있게 했어요. 이제 새벽에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돼요. 여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루 5시간을 물 깃는데 쓰던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시간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요. 물을 주니 씨앗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메마른 땅이 초록색으로 변해갔어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이제 학교 안 빠져도 돼. 신호가 기뻐하며 매일 학교에 갔어요. 출석률이 10%에서 90%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더 이상 아이들이 아프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니 배탈도 열병도 사라졌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놀라워했어요. 기적이에요.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물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가능할까요? 희망이 전염되듯 퍼져나갔습니다. 이매빈 씨는 다른 마을 조사도 도와줬어요. 여기도 가능성이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팀은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매빈 씨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실이었죠. 정부는 다른 마을에도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마을이 시작점이 된 거였습니다. 이 우물이 희망의 증거가 됐어요. 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우리 마을은 기적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한국팀이 떠날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케미가 이매빈 씨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응. 이제 다른 마을도 도와줘야 해. 그럼 또 올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작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을 여인들이 함께 만든 전통담이었습니다. 춥고 외로울 때 이걸 덮으면 우리를 떠올려 주세요. 최도윤 씨는 기타를 마을에 남기고 갔어요. 음악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송재현 씨는 아이들과 마지막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대표팀 유니폼 가져올게. 우물가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물. 대한민국인 나이지리아와 함께. 이 우물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에요. 이매빈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한 우정의 증거예요. 트럭에 오르기 전 케미가 말했어요. 저도 커서 우물 파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다른 마을 아이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한국팀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 그럼 한국에 유학 오면 가르쳐 줄게. 정말요? 약속해. 트럭이 출발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그들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또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1년이 지났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우물 주변으로 시장이 생기고 학교가 커졌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태미는 12살이 됐어요. 매일 공부에 열중하고 있죠. 엄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케미 대단하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송재현 씨가 보낸 거였죠. 케미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약속 잊지 않았어. 기다릴게.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식 우물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수백 개 마을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국팀의 소식이 들려와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물을 파고 있다고요. 우리 마을 이야기가 희망의 본보기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 나가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실패를 인정하고도 다시 도전했던 용기. 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희망처럼, 끊이지 않는 우정처럼.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아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든 기적이 오늘도 콸콸 소리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나라들도 포기한 그곳. 하지만 한국의 작은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실패를 인정하고도 떠나지 않았던 그들. 절반의 인원과 부족한 장비로도 다시 도전했던 용기. 그것이 만든 기적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일 때, 이 나이지리아 마을의 우물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적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임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선행이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